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찌음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이 아닌 바로 이 차 안에서 특별하게 영상을 담게 됐는데 뭔가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할 곳을 찾다 보니까 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집이 편하긴 하지만 지금은 또 주말이라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영상 찍기에는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공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집 앞인 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담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 우울증에 약간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대 힘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지금도 뭐 그런 중이지만 완벽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육아 우울증이나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어보진 않을까, 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우울증이라고 대해서 뭐 우울하다 이런 기분은 하루 이틀 끝내고 말았었어요. 늘 워낙 긍정적이기도 하고 활발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내면에 소심함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우가 머리가 알 수 없는 두통에 자꾸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여도 자꾸 두통이 시달리고, 뭐 쉬어도 두통이 시달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프다고, 진통 해열제를 주면 2시간 텀으로 바로 약 효과가 떨어지자마자 와가지고 엄마 나 약 줘, 머리 아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2주간 두통이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대학병원까지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전에 혹시 뇌수막염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아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뇌수막염 검사부터 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병원 갔습니다.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제가 빨리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뭐 뇌수막염 아니다, 근데 꼭 해야겠냐라는 말에, 저번에도 제가 뇌수막염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두통이 시달렸었다, 열도 안 났었다, 그래서 한번 뇌수막염인 것 같은데 뇌수막염 검사를 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한 적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수막염 검사를 했었는데 정상이었어요. 뇌수막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뇌수막염 척수액을 뽑았더니 아이가 또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이 몸이 다 완전히 아파버린 거예요. 그 성인도 척수에서 액을 뽑으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척수에서 척수액을 뽑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마취가 이제 깨고 나니까. 근데 그거를 막 아이 몸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엄청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내 책임 같고,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괜히 아이를 힘들게 한 것 같고, 좀 더 지켜볼 걸, 아이를 좀 더 기다려줄 걸,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검사를 아이한테 하게 했을까? 다 부모 책임 같은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었는데 막상 회복이 되고 나니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지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남편이랑. 나중에 제가 또 이 소아두통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지우가 괜찮아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아픈 거예요. 제 몸과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또 우리 아이가 아프진 않을까? 또 아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다른 병원 다 다녀봤는데도 다 정상이라는데 또 지우가 그때 돼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지우가 한참 또 기침을 했었어요. 같이 기침도 동반해서 막 머리도 아프다 그랬는데, 이 기침하는 게 이 소리가 너무 저의 귀에는 예민하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기침을 그때 한 달을 넘게 기침을 거의 했었거든요. 거의 2달이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2달 정도를 지우가 워낙
그 기관지가 안 좋고 폐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폐렴과 기관지염을 달고 살아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아, 얘는 워낙 안 좋았던 애니까 지나쳤었는데, 최근에 지우가 두통에 시달리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원인이 없단 말을 듣고 이제 하다 기침 소리까지 제가 막 예민해져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기침이 안 났는데 계속 저렇게 기침을 방치하게 돼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네이버 카페 검색 별의별 증상을 다 치면서 지우의 병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지우는 너무 정상인데 자꾸 거기서 제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우는 아픈 애야, 지우는 지금 아픈 애야, 지우는 지금 머리가 아픈 애야, 지우는 지금 감기가 걸린 애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증상을 찾다 보니까 내 스스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데 엄마로서 내가 너무 이 처음에 지우가 머리 아프다 했을 때부터 이 겪었던 이 모든 게 저한테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다시 내가 겪어야 하면 어떡하지? 아픈 아이를 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 더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더 아프게 돼버렸으면. 잠도 못 자고 계속 검색만 하고 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울증이 순간 확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밥도 안 들어가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 증상이 나오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속이 울렁울렁. 그리고 이게 사람 몸이란 게 밥이 들어가야 이게 울렁거림이 잡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지, 뭐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조차도 입도 못했어요.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해 못하는 일인이었어요. 제가 야,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데 살이 빠지냐 이랬는데 나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살 안 빠지던데 라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진짜 그 상대방 입장이 안 돼 보면 진짜 모른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게 식음이 전폐되더라고. 진짜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2주에 갑자기 5kg가 쑥쑥 빠졌어요. 진짜로 5kg가 막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눈물만 흐르고, 진짜 심각하다 느꼈을 때 언제였냐면 아침에 새벽까지 계속 그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겁도 먹었었고, 지우가 아파하는 그 척수에 검사하고 나서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육아 우울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영상을.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우울증 깊게 온 적이 아니라 그냥 산후 우울증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한 이틀 정도 오는 그런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겪어봐서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대책을 마련한 영상과는 다르게, 그거는 내가 진짜 그냥 산후우울증, 짧은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만 다룬 이야기라 뭔가 제가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우울증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최근에 진짜 이걸 겪고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우울증인가? 그래서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가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매일같이 와서 애들 놀아주고 2-3시간씩 계속 밖에서 놀고 저녁까지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고. 근데 제가 엄청 엄마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계속 눈물만 흐르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진짜 딱 마음을 다잡은 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 남편, 그리고 제 딸 지우,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가장 걱정됐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워낙에나 멘탈이 약하고, 저도 진짜 멘탈이 약하고, 제 멘탈이 쓰레기였어요. 저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제가 멘탈이 쓰레기인지. 그래서 멘탈 쓰레기인 거를
아니까 너무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진짜 멘탈이 약하고 진짜 예민하시고 약한 사람인데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엄청 멘탈이 강해지신 거예요. 나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엄마한테 엄청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아파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이러다가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엄마 아프면 안 되는데,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바로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지호한테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혀가 엄청 뭐라 해야 될까? 혼자 겉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혀까지 아파버리겠다라는 생각에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신을 또 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도 잘 안 차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원을 갔었어요. 그 수액을 맞으러. 너무 밥을 아예 안 먹다시피 하니까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너 그럼 수액이라도 맞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 거기 원장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내과를 갔었거든요. 처음에 내과를 갔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말을 못했어요. 말이 못 나오니까 울고 이게 토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막 설명했어요. 애기가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애가 이렇게 걱정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무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수액을 맞으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 내과에서 수액을 맞는 게 아니라 신경정신과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액을 안 놔준다고 하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신경정신과를 가야 되나? 물론 필요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좀 쉽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제가 바로 안 갔어요. 신경정신과를 안 갔고 꼭 참고 다시 그 다음날 내과를 갔습니다. 저 신경정신과 약은 안 먹어보고 제가 한번 이 수액을 맞고 힘을 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내과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좀 힘이 됐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도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6개월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먹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우울증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아닌 위로가 됐어요. 뭔가 좀 기대지고 그래, 신경정신과 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원장님도 드셨는데 그러면 나도 먹고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정신 차리면 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다 잡고 딱 포도당 그 수액을 딱 맞고 바로 힘을 냈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수액을 한 대 맞았는데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장님 말씀 때문에 밥이 들어간 건지 수액 때문에 밥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근 5일을 밥을 못 먹다가 5일 만에 첫 끼를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맛있게. 어머,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밥을 먹었어. 진짜 신기하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겨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아직도 이게 마음에서 울컥울컥 하는 마음도 있고, 새벽이 되면 약간 두려움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제가 그거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방법이 이거 같아요. 일단 나를 잡아야 돼.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같아요.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 걱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야, 사람이 마음적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쓸데없는 걱정 계속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 그러면 불안하면은 잠도 안 오지, 밥도 못 먹지, 속은 울렁거리지, 막 미식거리지, 힘도 없지.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울증이 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걱정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못하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그걸로 이겨냈거든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미래에 올 걱정은 하지 말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했어요. 너 지금 지우 아파? 안 아프잖아. 아프면 병원 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이야. 왜 벌써 걱정을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을 했더니 조금 제 마음이 잡히기 시작했고, 두 번째, 우울증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혼자였더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저희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겨내더라고요. 만약에 혼자였더라면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우울함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나 혼자 끙끙 앓았더라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는 우울증이란 거는 진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족이 아니든 뭐 친구가 아니든 꼭 남편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엄마들 카페 있잖아요. 맘카페나 뭐 동호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요즘은 그냥 쉽게 오프 채팅방 들어가도 엄마들의 육아 약간 이런 수다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말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육아 동지들끼리는 좀 많이 또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남들한테 이런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어떻게 또 이거를 이겨냈냐면, 항상 저는 돈을 벌게 되면 물건 같은 것도 다 지우, 남편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물건들만 샀어요. 선물 같은 것도. 저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제가 이때까지 돈을 벌었어도 제 돈으로 명품백 이런 거를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사봤자 명품 운동화, 그냥 진짜 버버땡 운동화 한 번 산 적 있지. 그 위에는 항상 뭐 선물만 했었지 저를 위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우울함이 들 때, 내가 이겨내려고 할 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은행 가자. 은행 가서 돈을 뽑았어요. 돈을 뽑아가지고 바로 아울렛으로 향했습니다. 아울렛 가서 내 거 옷 다 사고,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막 큰 돈을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천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쓴 건 아닌데, 그냥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저거 이뻐. 옛날에는 막 고민, 다음에 사야지. 지우 옷 사야지. 이랬는데, 그때는 막 우울하니까 이거를 나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김숙경, 너 잘해왔어. 그동안 너 고생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뻤어. 그러면, 저거 주세요. 저 셔츠 주세요. 저 청바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엄마, 옷 사. 내가 사줄게. 이때까지 돈을 벌었어도 이런 쓰는 재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번 만큼 이렇게 써버리니까 뭔가 좀 해소가 되는 느낌?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친정 엄마들은 제발 너를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 좀 가꿔라. 저는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번에 우울증을 딱 겪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조금 그 기분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나를 사랑하라. 저는 진짜로 정말 제가 달려왔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돈을 버느라, 그것보다도 뭔가 저는 평생을 일을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이 쉰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늘 일을 해야 돼. 나는 늘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이 일이 쉬는 게 그냥 싫었고, 내가 일을 한다는 게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느껴보니까 좀 힘도 필요하고, 엄마니까 저는 늘 엄마의 자리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했고, 일적으로도 제가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태가. 그래서 혼자 되뇌었어요. 숙경아, 진짜 고생했어. 너 진짜 그동안 엄마로서 일적으로서도 성공했어. 아내로서 멋있었고,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넌 최고야.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 일기에다 썼었어요. 오늘 너무 많이 우는데,
저 같은 분들이 계시면 꼭 제 영상을 보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고 끝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진짜 그런 뭐 댓글이나 제 영상 혹시 보시고 제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셔서 같이 공유하고 힘든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제가 겪어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보니까 제가 또 이거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진짜 제가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 수경아 너무 고생했어, 너 너무 잘했어, 너는 진짜 최고야, 이런 말들 계속 되뇌니까 제 스스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모든 거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어. 제가 계속 자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지우가 저러겠고, 나 때문에 지우가 저렇게 아팠고, 막 이런 생각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보다도 너 지우랑 효한테 잘하고 있잖아, 너 아내로서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하는 일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너 마음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금 쉬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말로 계속 저를 다스렸었어요.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벗어났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 라는 분들이나 진짜 못 이겨내겠다,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분들은 꼭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꼭 약은 아니더라도 의사분이랑 상담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된 그냥 신경안정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복용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은 너무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만 생각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영상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다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잖아요.